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체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사실은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의 체액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 체중의 70~80%가 물이고요. 보통 성인이 체중의 60%, 그 다음에 55%, 50% 줄어가면서 노년으로 갑니다. 이 체중의 60%나 되는 물이 어디 있냐면요. 일단 40%는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조에서 100조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세포 밖에 있는 물입니다. 그중 5%는 혈관 안에 혈장 형태로 있습니다. 적혈구 때문에 빨갛게 보이긴 하지만 피도 반 이상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는 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물입니다. 이 물을 간질액이라고 불러요. 이 간질액이 15%인데 양으로 따지면 한 12에서 17리터 정도까지 됩니다. 등치가 큰 남자분들은 한 17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간질액의 특징은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0.9% 소금물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액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과 세포 사이에 일종의 택배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서 동맥피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풍부하게 싣고 가면서 최종 목적지는 이제 세포한테 줘야 되는데 이 혈관에서 세포로 던져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혈관과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에다 일단 산소와 영양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간질액에서 다시 세포로 이동을 하고요.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또 반드시 노폐물이 생겨요. 그럼 이걸 버려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도 역시 세포에서 간질액에다 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간질액에서 수용성 노폐물은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용성, 기름 성분의 노폐물은 림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따로 흐르고 정맥혈이 따로 흐르다가 심장 가까운 데서 이들이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옆에 폐가 있기 때문에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를 거의 48초마다 우리 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질액이 풍부한 상태의 근육은 이렇게 촉촉하고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또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포동포동한 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들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 그럼 아프다 소리 내기보다는 아이들이 간지러워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수분이 줄어갑니다, 몸에서.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육체적으로 무리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은 물을 다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같은 지금 근육인데 딱딱한 육포처럼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어른들은 어깨를 누르면 다 아프다고 그러죠. 최소한 시원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분이 적게 되면, 간질액이 적게 되면 그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액치료라는 걸 저희 병원에서 하는데, 수액치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간질액을 다시 넣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간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9% 소금물이기 때문에 짠 물, 짠 링겔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0.9% 생리식염수, 또 하트만이라고 하는 것도 생리식염수보다 조금 적지만 역시 짠 물입니다. 수액에다가 영양소를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많은 양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미노산도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병원에 가서 이런 수액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평소에 내가 간질액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액을 마시는 습관인데, 마시는 수액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맹물이 아니라 간이 되어 있는 물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 식단에서는 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국물은 보통 식사에 꼭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제 나트륨 나쁘다고 해서 국물을 안 드시는데 이 국물이 바로 좋은 마시는 수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치미 국물이라든지 오이죽 국물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또 소금물을 타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나트륨 몸에 나쁘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국물 안 먹는데 건더기만 조금 먹고 버리는데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여러분이 이 나트륨에 대한 생각을 꼭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직접 또 의사를 만났을 때라든지 꼭 듣는 얘기가 있죠. 짜게 먹지 말아라. 또 저염해라. 혈압 높아진다. 또 여성들은 국국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 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정도로 저염을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하루에 먹는 나트륨의 양을 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먹어라. 2000m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입니다. 5g. 5g이면 그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나물도 무쳐 먹고 해먹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따로 정했습니다. 10g 이하로 먹어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트륨의 양을 기준 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을 반찬을 내가 3가지 먹을 때하고 10가지 먹을 때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10가지 먹으면 많이 먹겠죠. 그래서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을 자꾸 싱겁게 먹으라고 하게 된 거예요. 정작 우리 몸 자체는 나트륨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트륨 농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점심을 맛있게 어디 나가서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났는데 자꾸 물이 땡겨요. 그럼 보통 물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네, 나 오늘 짜게 먹었나 봐. 이런 얘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짜게 먹은 거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 너무 달고 시원해요. 그래서 막 1컵, 2컵, 3컵 이렇게 마셔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컵 먹고 내가 그 막 물 땡기던 게 이제 갈증이 해결됐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컵까지는 그렇게 맛있던 물이 1컵 이왕이면 더 먹을까 하고 한 컵을 더 먹으려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물 먹기 엄청 힘들죠. 막 토할 것 같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뇌의 자율신경이 이제 0.9가 됐으니까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더운 여름에 행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행군을 시작할 때 꼭 나눠주는 게 있어요. 뭘 나눠주냐면 소금을 나눠주죠. 그럼 왜 나눠주는 거냐면 그 더운 날씨에 군인들이 막 행군을 하다 보면 땀이 엄청 막 비 오듯 합니다. 근데 그 땀은 사실은 다 나트륨이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계속 생수를 마셔요. 생수는 맹물이죠. 맹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물이 싱거워지는 거죠. 이것을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요. 그럼 저나트륨 혈증이 되면 속이 보통 미식미식하면서 토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체액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금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 농도를 음식으로 가져가면 용어가 바뀌죠. 간이라고 하죠. 간. 그럼 국이 짜다. 간이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을 더 넣죠. 그럼 물을 더 넣는다는 건 뭐예요? 물과 소금의 비율이 적절한 게 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간이 잘 맞다고 이렇게 해요. 간 잘 맞아 이런 게 얼마냐면 보통 한 염도가 0.6% 정도 됩니다. 짜게 먹어도 한 0.7 정도 그 어간에서 먹게 돼요. 그럼 그렇게 간을 싹 다 맞춰놨어요. 음식을 할 때. 그러면 음식을 3가지를 먹든 10가지를 먹든 20가지 심지어 30가지를 먹는다고 해도 먹고 있는 나트륨, 소금의 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농도는 여전히 0.6%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짜게 먹어졌으면 어때요? 물이 또 막히겠죠. 그럼 물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게 나트륨의 농도입니다. 체액의 농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트륨이 나쁘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맹물 먹는 것과 간이 맞는 이런 물을 먹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맹물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만 내가 목마를 때 아니면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트륨은 나쁘고 물은 중요하니까 나 오늘 물 1.5에서 2리터 먹을 거야. 그리고 아예 작정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먹다 보면 먹어져요. 그렇지만 사실은 억지로 먹는 겁니다. 그럼 그 맹물을 억지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입장에서는 우리 체액의 농도 0.9를 맞춰놨는데 계속 억지로 맹물을 먹게 되면 그 체액의 농도가 너무 이제 옅어지니까 소변을 자꾸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르몬을 조절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국물, 간이 잘 맞는 국국물 생각해 보세요. 국국물 한 대접 먹었다고 해서 소변보로 뛰어가지 않죠. 그리고 국국물을 마시면 어때요? 2대접, 3대접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간이 잘 맞아있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간질액으로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우리 몸에 간질액을 많이 보유하고 적절하게 그 간질액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이 잘 맞는 물을 드시면 돼요. 제가 짜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간이 잘 맞는 그런 국물을 드셔라. 그런 물을 드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트륨이 나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트륨, 소금은 우리 몸에 절대 못 만들어요. 적절하게 우리 체액의 농도가 맞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맛있는 국물, 또 건강에 좋은 국물 마음 놓고 많이 드시고요. 평소에도 간이 맞는 소금물 이런 거 드셔서 여러분의 몸의 간질에게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